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제가 많이 지쳤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이제는 저희한테 부담이 돼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엄마. 엄마가 여기 계셔야 우리 집이 지켜지는 거예요. 미영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엄마를 포기 못해요. 여보, 내가 어머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어머니는 저랑 맞지 않는다는 거. 맞지 않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왜 엄마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준다고요? 당신은 모르죠.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엉망이라는 거. 집안일도 그렇고, 애 보는 것도 그렇고. 결국 내가 다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엄마, 제가 너무 답답해요. 엄마는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야. 엄마, 제가 너무 답답해요. 미영이가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는데 왜 그걸 모를까요? 엄마는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야.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으면 나랑 다혜는 알아서 떠날게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아들의 행복을 위해 며느리 뜻대로 집을 떠나려는 어머니를 설득하며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최말순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73세 최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은퇴한 식당 종업원이지만 평생 힘들게 일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지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들이었어요.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종민이가 있고요. 며느리 미영이와 귀여운 손녀 다혜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일을 열심히 하고 다혜는 예쁘게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짜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건 이 가족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며느리의 태도 변화, 그리고 믿기 힘든 진실까지 모든 것이 저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아직도 선명해요.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다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저는 모든 걸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전의 한 허름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고 아버지는 손수레를 끌며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점심 도시락은커녕 제대로 된 새, 신발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땐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였어요. 책이 낡아서 테이프로 붙이고 또 붙였던 기억도 아직 선명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집안을 돕기 위해 이것저것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과일 가게에서 상자를 나르고 농촌으로 가서 감자를 캐기도 했어요.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셨어요. 말순아, 너는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내가 집안 살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보고도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집 살림이 내 손에 달렸다.
동생들까지 먹여 살리려면 너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동네 식당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허드레실만 맡았어요. 설거지, 바닥 쓸기, 손님이 흘린 물 닦기 같은 일이었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우리 집도 잘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지만 세상은 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식당에 한 남자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밝고 활달한 모습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손님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인사만 나누는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말순 씨, 저녁에 시간 되면 영화나 한 편 보러 가실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21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몫으로 일하면서도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를 늘 아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들 종민이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더 바빠졌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말순아, 우리 종민이만큼은 고생 안 시키자. 잘 키워서 이 아이만큼은 웃으며 살게 하자.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부턴가 도박을 시작했어요. 잠깐 기분 전환 삼아 한 건데 이거 잘하면 우리도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엔 소소한 돈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금액이 커졌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을 줄어들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되었죠. 남편은 매번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번만 잘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말에 몇 번이고 속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종민이를 잘 부탁한다. 나중에 내가 돌아올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난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루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떻게든 종민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종민이는 제 노력 덕분인지 정말 밝고 듬직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제가 엄마 대신 돈 벌어올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종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배우며 일을 했지만 결국 본인만의 작은 분식점을 열게 됐어요. 그때 종민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종민이는 어느 날 미영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영이는 종민이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다고 했어요. 엄마, 미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멋져요. 성격도 좋고 너무 똑똑해요. 처음엔 종민이가 혼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미영이도 종민이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둘은 곧 연애를 시작했어요. 종민이는 데이트 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미영이랑 있으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어머니, 종민 씨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저도 종민 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정말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저는 종민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종민이도 가정을 꾸렸으니 나도 좀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결혼 후 미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리고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라며 저를 도와줬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엄마, 오늘 힘드셨죠? 이거 제가 대신 들게요. 라고 하며 살갑게 굴었어요. 며느리와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미영이와 종민이 사이에서 다혜가 태어나면서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다혜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 제 삶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혜와 함께 놀이터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혜 참 예쁘네요라고 칭찬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삶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 같았죠.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며느리 미영의 태도가 변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미영이는 아들 종민이가 운영하던 분식점 바로 옆 가게에서 옷가게를 하던 사람이었죠. 미영이는 작고 아담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병행하고 있었는데 워낙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어서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점심때는 종종 종민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둘은 친해졌죠. 결혼 후에도 미영이는 옷가게와 쇼핑몰 운영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분식점과 옷가게가 가까워서 둘은 늘 붙어 다녔고 가끔은 미영이가 종민이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알콩달콩하니 참 보기 좋다. 우리 종민이도 진짜 잘 만났다. 미영이가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다혜를 돌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다혜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면 세상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미영이가 어머니,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오늘 다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부탁하면 저는 항상 흔쾌히 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의 부탁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주문 처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청소 좀 대신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쇼핑몰 상품 사진을 찍어야 해서 오늘은 아이 숙제도 좀 봐주세요. 그런 부탁쯤이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미영이가 부탁을 넘어서서 아예 저에게 많은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어차피 집에 계시는 거 심심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집안일을 맡아주시면 저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좀 더 도와주면 아이들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미영이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야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던 미영이가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점점 까칠해졌죠. 처음엔 단순히 미영이가 쇼핑몰과 옷가게 운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애 낳고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나라도 도와줘야지. 그렇게 혼자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영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대뜸 저한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대출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보증이라니?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구나. 미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때는 미영이 말에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제가 망설이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믿나요? 제가 어머니를 곤란하게 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안 되겠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너희한테 더 큰 짐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미영이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그리고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미영이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만한 일인가? 계속 자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 이후로 미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해주는 일에 대해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셔야죠. 냄새 나는 거 모르셨어요? 어머니, 이 청소기 돌리신 거 맞아요? 먼지가 그대로 있던데요.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저도 점점 위축됐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미영이 눈엔 내가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차려도 손도 대지 않고 어머니가 하신 건 입맛에 안 맞아서요. 라며 밖에서 사온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제가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도와줄까? 라고 물어도 어머니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루는 아들 종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미영이가 요즘 좀 날카로워졌죠?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답 대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정민아, 미영이가 요즘 바빠서 그래. 너라도 미영이 잘 챙겨줘라.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참으면 되는데 정민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혼자 조용히 지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나가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내보내려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날도 미영이가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제가 많이 지쳤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이제는 저희한테 부담이 돼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나.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물었어요. 미영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만약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주렴. 내가 고칠게. 그러자 미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근데 어머니도 여기 계시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어머니가 따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말투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저를 떠나게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날 내보내려는 핑계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미영이에게 직접 따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다. 미영아,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제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떠나는 게 맞는 건가? 다혜랑 아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싶었던 건 내 욕심이었나? 하지만 그날 밤 저와 미영이의 대화를 들은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다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 엄마, 미영이가 또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괜히 아들을 더 걱정시킬까봐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종민아, 내가 그냥 너희 둘이 더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길로 아들은 미영이를 불러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 미영이는 처음엔 말을 얼버무리며 피하려 했지만 결국 속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어머니는 저랑 맞지 않는다는 거. 아들은 미영이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맞지 않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왜 엄마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준다고요? 당신은 모르죠.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엉망이라는 거. 집안일도 그렇고, 애 보는 것도 그렇고, 결국 내가 다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애쓰시는지 내가 조금만 보면 알 거 아니야. 엄마는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방에서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에 다혜까지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저는 방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라. 애들아,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싸우는 거. 난 차마 못 보겠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미영이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종민아, 미영이도 바쁘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너희끼리 잘 지내라.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에 와서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답답해요. 미영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는데 왜 그걸 모를까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종민아, 내가 미영이를
설득하려 하지 말아라. 미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떠나면 다 해결될지도 모른다. 엄마,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떠나면 저는 미영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다혜 위해서라도 잘 지내봐.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영이는 아침부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어머니가 좀 나가셔야 해요. 당신이 설득 좀 해줘요. 무슨 소리야? 엄마를 도대체 왜? 설령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엄마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이 내 입장도 생각해봐요.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두 사람의 다툼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점심때 미영이는 저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는 게 행복하세요? 솔직히 어머니도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비난과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미영이의 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그만해. 엄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그게 엄마를 위한 말이야? 듣기만 해도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밖에 없잖아. 넌 왜 엄마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힘든데?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나가면 이 집이 더 평화로워질 텐데. 그날 밤 미영이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으면 나랑 다혜는 알아서 떠날게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미영아, 그건 협박이야.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 무너뜨리는 건 어머니를 끝까지 고집하는 당신이겠죠. 아들은 끝까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영이와의 갈등은 더 이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고 저는 매일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이 며칠 동안 미영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그 집에서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연히 미영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얘기하며 웃고 있었고 미영은 한 손에 다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아무 일도 없는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어디 갔어요? 다혜 데리고 장 보러 나간다고 했는데 왜 그러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상황을 더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아들은 미영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미영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아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미영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것도 짜증나. 아직 안 들켰어. 근데 더 오래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책임질 자신 있으면 다 정리하고 너랑 시작할게. 아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미영에게 곧바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미영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긴데? 또 어머니 문제야? 그만 좀 해. 나 진짜 힘들다고. 아니, 다른 얘기야. 이거 뭐야? 당신, 내 휴대폰을 훔쳐봤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는 건 내가 나한테 이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야. 솔직히 말해. 이 남자 누구야? 그리고 우리 다혜 진짜 내 딸 맞아? 미영은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다혜가 당신 딸이 아니면 누구 딸이겠어? 아들은 미영의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순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와 몰아붙이는 질문에 결국 미영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래, 맞아. 다혜는 내 딸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당신이 애 아빠로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다혜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어쩌라고? 당신이 이렇게 집착만 안 했어도 난 당신이랑 더 잘 살았을지도 몰라. 그날 밤 아들은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나를 속였어요. 다혜가 제 딸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민아, 진짜야? 다혜가 내 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네, 엄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영이가 계속 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미영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다혜가 제 친손녀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혜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예상대로 다혜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미영의 외도와 다혜의 친부 문제를 알게 된 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미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이제 우리 끝내자. 너도 알잖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끝내자고?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쉽게 나가줄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혼자 다 가져가려는 거야? 고생했다고 내가 한 일이 뭐야? 거짓말하고, 외도하고, 내 딸이라고 속인 거밖에 더 있어. 그래서? 당신은 애 아빠 노릇 제대로 했어? 내가 혼자 다 애 키우고 쇼핑몰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게 말이 돼? 미영은 아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온갖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이 날 이해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어머니 문제로 싸운 것도 다 당신 때문이고, 내가 외도한 것도 당신이 날 방치해서 그런 거야. 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며 분노를 꾹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치? 내가 말하는 방치가 뭐야? 난 너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고, 내가 잘못한 걸 덮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짓밟았어. 미영은 점점 더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맞춰줬는데? 나한테 줄 거면 제대로 줘봐.
이혼하려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다혜는 내가 키울 거고. 다혜? 내가 그 애를 이용하려는 거지. 넌 다혜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 있어. 내가 바람 피우러 나갈 때도 다혜를 집에 두고 나가면서 미영은 이번엔 다혜를 방패 삼아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다혜가 불쌍하지도 않아? 애한테 상처 주고 싶으면 해봐. 난 끝까지 싸울 거야. 법정에 가도 좋아. 다혜도 내가 키울 거야. 아들은 차마 다혜를 두고 미영과 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혜가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저한테 화내는 거예요? 엄마가 저랑 놀아주는 것도 싫다고 하던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다혜마저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 그 후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포함해 미영의 외도 사실까지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법원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당연히 제 권리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역할.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다혜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돈을 몰래 가져간 거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법적으로 나는 배우자였고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법정에서 미영은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혼한다고 이렇게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혜는 제가 키워야 해요. 제가 엄마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의 외도와 혼외자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 역시 명확합니다. 피고는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자 관계가 없으므로 양육권도 원고에게 귀속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은 그제야 진짜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 나도 노력했는데. 미영은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영은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물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혜를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했지만 다혜는 오히려 아들과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랑 같이 살아요. 엄마랑 가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다혜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다혜, 이제 너랑 아빠랑 나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들도 다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더 이상 아무도 널 울게 하지 않을 거야. 그 후로 우리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다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고 아들도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혜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며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모든 일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미영이 떠난 뒤로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수선하고 마음도 복잡했지만 지금은 다혜랑 아들이랑 함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혜는 참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엄마랑 떨어졌을 때 많이 울고 속상해했지만 지금은 제 품에서 안정을 찾았는지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숙제할 때도 할머니, 이거 같이 해요라며 저를 꼭 부르곤 해요. 저는 그런 다혜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서 다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다혜랑 같이 학교 앞 문방구도 가고 시장에도 다니면서 정말 소소하게나마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종민이도 참 고생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며 힘들어했는데 다혜를 보면서 힘을 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다혜 때문에라도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제 아이는 아니어도 다혜는 제 딸처럼 지켜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한눈에 보였어요. 요즘 종민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시 사람을 만나는 걸 주저하더니 이제는 마음을 열었나 봐요. 얼마 전엔 저한테 그분을 소개했는데요. 아들이 슬며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은 좀 어떠세요? 다혜도 잘 챙겨주고 엄마한테도 잘하겠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죠. 정민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다혜도 좋아하면 나야 더 바랄 게 있겠니? 이제는 다혜랑 종민이랑 함께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해요. 비록 큰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해도 결국엔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게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 가족이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사실 살아가면서 다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희망과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